특검을 왜 해체해야 되는가? 탄핵을 탄핵하라에 젖어있시고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제45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맡으시고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계시다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쓰가도 너무 많이 쓰갔구나.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어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도착했겠습니까? 김평우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4년 반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가서 그동안 공부를 좀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9일 일요일 날 서울에 돌아왔습니다. LA에 있는 동안에 11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같이 한 편씩 글을 써서 조갑제닷컴에 올렸습니다. 그 글을 조갑제닷컴에서 책으로 엮어서 낸 것이 바로 탄핵을 탄핵한다! 이 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은 자유민주 법치의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70년 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민주법치국가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 탄핵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헌법도 없고 법률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오직 혁명 수령의 명령에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넣고, 맞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재벌은 그날로 해체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글은 단 한 줄도 이 나라의 언론에 올라올 수 없는 암흑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못 삽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헌법이 없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얼마나 있습니까? 국회는 탄핵 소추장을 일반하게 공개하지 않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그 탄핵 소추장을 읽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법치주의, 평등의 원칙, 생명의 존중, 이런 모든 헌법상의 권리를 위반한 이 세상에 가장 악랄한 독재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제가 글에다 썼습니다. 이 탄핵 소추장은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소추장이 아니라 북한의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세계 최악의 폭력 정부 김정은에 대한 탄핵 소추장으로 딱 맞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그 탄핵 소추장의 상당 부분은 뇌물죄에 관한 것입니다. 뇌물죄, 무엇이 뇌물이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여기에 재벌들에게 투자하라고 강요를 해서 700억 800억을 출연시킨 게 뇌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대한민국의 공익법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익법인입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게 어떻게 뇌물이 됩니까? 공익재단은 박근혜 대통령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미소재단이라는 공익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들로부터 2천억에 달하는 헌금을 모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빈부격차 해소라는 미명하에 2,800억에 달하는 헌금을 기업들로부터 거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기업들로부터 그러한 헌금을 받는 것이 꼭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들이 그러한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준조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준조세를 범죄로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니, 이게 공무원하고 같은 겁니까, 그게? 공무원은 뇌물죄가 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이에요. 정치자금. 그거는 뇌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받은 돈은 공익재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누가 그 돈을 빼먹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심지어는 서울지검의 이영렬 부장도 최순실이 기소할 때 그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느닷없이 죄명을 붙인 거예요. 뇌물죄로. 국회 예산을 시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헌법 위반도 없고 법률 위반도 없는데 제가 보니까 한 10분만 읽어보면 죄 안 되는 게 빤히 드러나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서 재판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맞습니다! 또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에 국회가 탄핵소추장을 낼 때 탄핵소추 사유가 13가지입니다. 원래 한 가지 사유만 인정이 돼도 탄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13가지일 때는 한 사유마다 개별적으로 토의를 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는 12월 9일날 몇 시간 만에 후다닥 토론도 없이 13가지 사항을 일괄 표결해버렸습니다. 계산시켜라! 남의 나라에서는
석 달, 넉 달 걸릴 탄핵 심의를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시켜! 13가지 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토의와 표결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헌법적으로 완전 무효입니다. 무효이다! 재판하는데 시간 걸릴 게 없어요. 방송과 언론 때문에 국민들은 다 속았다! 적법절차 위반입니다. 국회의 표결 심의 과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모두 헌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한다! 국민들이 고발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그거는 재판하면 가려질 테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법관들이 법을 잘 몰라도 그런 거 쉬운 것까지야 틀리겠습니까? 맞습니다! 얼싸! 분위기만 공정하게 지켜진다면 탄핵이 기각될 것은 명약 관할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재판이 힘든 겁니까? 이유가 한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검 때문에 이렇습니다. 특검 때문에. 특검이 문재인 박지원이다! 여러분,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틀린 게 있는가? 원래 이 특검은,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1월 22일 국회가 최순실 비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칠 뒤에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에서 며칠간 조사한 끝에 최순실이를 형사법원에 기소했습니다. 여러분, 검사가 조사하는 건 기소할 거냐 말 거냐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이미 기소가 됐으니까 조사할 게 더 없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공범이냐 주범이냐 이거를 또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조사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조사는 형사법원에서 최순실 사건 유죄인가 무죄인가 재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과연 탄핵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탄핵 특검이 필요한다는 겁니까? 박지원이가 그래요! 특검은 필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마구 쑤시고 다녀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겁이 나서 현직 장관이 구속되고 삼성재벌의 이재용 총수가 구속 직전까지 몰리고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박영수 특검이 무서워서 입도 벌컥 못하고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겁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정한 우리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려면 박영수 특검을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행이 박영수 특검을 해체하는가 안 하는가 봅시다. 우리가 해체하라고 계속 요구합시다. 만약에 박영수 특검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체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몰려가서 해체시킵시다. 특검 해체! 특검 해체! 특검 해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내려가겠습니다.
제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렇게 온 거는 물론 책 출版때문에 왔지만 하루는 제가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극기 들고 나오는데 솔직한 말로 제가 텔레비 화면을 보니까 그렇게 돈 많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뭐 대부분이 나이 들고 걷기도 불편한 분들이 어정어정 기면서 태극기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더 이상 로스앤젤레스에서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의 주인은 아무것도 대한민국에서 혜택받은 게 없는 가난하고 선량한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